중학교, 송도 학군이 전반적으로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군이 좋은 송도에서는 그만큼 명문대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말씀 들으니까 이제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숫자로 보니까 이게 확연히 드러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거, 진학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송도 학교들의 진학률은 그래서 좋은가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먼저 특목고 진학률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019학년도 고입에서 송도에 있는 학교는 교육특구의 다른 중학교들, 그러니까 교육특구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강남 3군이, 뭐 중계, 목동 뭐 이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권에는 뭐 분당이라든가 평촌 이런 지역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런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는 실적을 보였어요. 뭐 예송중학교라든가 방문중학교, 그리고 신정중학교, 회송중학교, 신송중학교 같은 학교들이 그런 어떤 특목고 입시에서의 뭐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해서 목동학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양천구,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학군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분당 지역의 중학교, 그리고 송도에 있는 중학교를 비교해둔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송도의 실적이 꽤 준수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료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자사고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서울에는 광역단위 자사고가 원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숫자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좀 결과가 왜곡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목고 진학률만 넣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비율로 외고, 국제고, 과고에 진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스텝으로 궁금한 게, 고등학교들은 대학 진학을 잘하는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때요? 사실은 고입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대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송도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인 포스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서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교에, 대학에 합격한 학생 수가 2018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입시입니다. 재작년 입시에서 131명이었는데 작년 2019학년도 입시에서는 24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의학 계열이라든가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 진학한 인원도 10명에서 18명,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그런 놀라운 좀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잘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고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이 제대로 좀 대학 쪽에 어필이 됐고,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전 조심스럽게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초중등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숫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좀 갸웃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고등 자녀를 두신 분들은 와, 그 정도야? 라고 아마 직접적으로 딱 와닿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올랐는데,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제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고 어떤 수준인지를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기존에 있던 과학영재학교를 좀 뒤따라온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은 영재학교가 과학 쪽에만 상당히 집중된 행보를 보였다면, 아무래도 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학교 이름에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과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학 한 범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예술적 소양까지도 아이들을 함양시켜 주겠다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고요. 타 학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반고뿐만 아니라 뭐 과고, 외고, 국제고에 앞서서 입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 구애받지 않고 모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훌륭한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예전에 막 소크라테스 이런 시대에 보면 과학 잘하는 사람들이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차원인가 보다. 저도 참 놀랐던 게, 지난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아무래도 좀 신설 학교다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총 75명, 75명이 졸업을 했는데, 합격 실적을 놓고 보면은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서울대에 30명이 합격하면서 전국 8위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연세대 44명, 고려대도 43명, 카이스트 28명, 포항공대 33명, 을 비롯해서
여튼 우리가 알만한 학교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한 거죠. 엄청나게 갔는데요,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하나 숨어 있는데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는 거는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아, 그러네요. 네. 현역들이네요. 말할 그대로. 맞습니다. 순수하게 재학생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실적을 냈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순도 100%의 실적을 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특목 자사고류에 해당하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송도에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설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입시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매년 꾸준한 대입 실적을 내고 있어요. 아마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 향후 한 5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도 전국 상위권에 랭크되는 학교가 좀 여러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은 더 늘어날 거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송도 학생들은 이렇게 실력이 뛰어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좀 우수한 학군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좀 뛰어난 진학 실적을 보이려면 3박자가 맞아야 될 텐데요. 학교, 그리고 교사, 학생, 여기에 이제 학부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정말 절묘하게 균형을 이뤄야만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송도의 경우에는 뭐 학교의 열의 그리고 또 교사진의 우수성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돼 들어온 학생들의 재원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밀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도시가 계획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교육 환경 자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구현되어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송도는 학교 주변 시설에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유해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무래도 진학률, 높은 진학률과 그리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특징은 학원가가 또 잘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원. 네네. 아, 그쵸. 학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고 보면 요즘 학생들은 학교 말고도 학원을 꽤 많이 다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 얘기도 좀 해주세요. 최근 들어서 송도 안에도 좀 거대한 네. 학원가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학원을 찾아서 강남으로 목동으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좀 유학을 가던 네. 학생들이 이제 그 지역 안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학업 보충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어요. 네. 물론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뭐 학군이 좋다 아니면 학원가가 있어야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좋다 이게 등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불가피하게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적으로 좀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네. 대치동이 됐든 목동이 됐든 중계동이 됐든 학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쵸. 아무래도 진학률이 좋은 지역에는 우수한 학교가 위치하고 우수한 지역이 위치하면 자연스레 좋은 학원가가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좀 교육 현실이 아닌가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네. 송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뭐 시간 낭비 없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이게 흐름이 정말 대단한 게요. 거주지에서 상권으로 갔다가 학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제 학군을 저희가 살펴보는 네. 건데 이게 정말 딱 이게 맞아떨어지듯이 그렇게 해서 좋은 동네라는 게 생기는구나 하는 걸로 보면 참 이게 짜임새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와, 오늘 진짜 송도의 학군과 교육 전반에 대한 거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넣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 이제 시그니처 타임인데 혹시 보셨나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송도는 뭐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방명록을 받아야 되는데 좀 생각해놓은 거 있으시죠? 준비들을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자, 써주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남겨주실지. 짜잔! 송도는 축복이다. 오, 뭔가 좀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써주셨어요? 사실 요즘에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자녀의 진학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뭐 조변석계하는 교육 정책 네. 그리고 공부를 해도 모르겠는 입시 제도 때문에 골머리들을 많이 앓고 계신데 특히 초중 자녀 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고민 많이 하십니다. 아이를 특목자사고로 보낼 거냐 일반고로 보낼 거냐 각기 가진 장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네. 하지만 송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 정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외고도 있고, 국제고도 있고, 그쵸. 자사고도 있고, 과학고도 있고, 심지어 영재학교도 있고요. 맞네요. 그리고 일반고들도 꽤 높은 수준의 일반고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송도에 거주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 굳이 눈을 돌릴 필요 없이,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마음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 지역이 갖지 못한 것들, 어떤 이런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송도는 축복이다.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하고 종합해서는 정말 딱인 것 같은 게, 축복처럼 정말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도시니까 이 안에서 학생들만 잘하면 되겠네요. 갑자기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